투자의 신?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신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기사를 좀 볼까요? 코인 정치자금 의혹 키우는 여당 이재명, 김남국 왜 제명 안 나? 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김남국 의원 왜 제명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 사람이 대체 누구냐? 김기현 대표입니다. 네, 김기현 대표 어제 SNS에 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왜 김남국 의원직 제명에 나서지 않는 겁니까? 캥기는 게 있어서인 겁니까? 그러니까 뭔가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의혹을 김기현 대표 지금 제기를 한 겁니다. 코인 결의로 김남국 의원 구하기에 여념이 없다. 김남국의 코인 재산이 김남국 개인 것이 아니라 대선 자금용 돈 세탁이었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인 겁니까? 네. 지금 김남국 의원 개인 의혹이 아니라 대선 자금용 돈 세탁인 거 아니냐라는 약간 의혹을 잠깐 확대했습니다. 요 얘기 김기현 대표만 한 게 아니라 윤재욱 원내대표 직접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보고 오시죠. 전문가들은 유동성이 풍부하고 안정적인 대형 거래소에서 굳이 코인을 꺼내 복잡한 과정을 거쳐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자금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한 것을 두고 부정한 정치 자금이나 자금 세탁의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이체 경위가 추가로 밝혀짐에 따라 이 사건이 의원 개인의 코인 거래 중독 문제를 넘어 중차대한 비리 커넥션 문제는 아닌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김기현 대표, 윤재욱 원내대표, 지금 대표 원내대표가 다 대선 자금용 돈 세탁 아니냐라는 취지의 지금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 여권에서 처음 얘기한 사람은 또 하태경 의원입니다. 하태경 의원이 뭐라고 했었냐? 19일에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36억 위믹스 쓰레기 코인 클레이페이로 교환했다. 투자 실패로 보이지만 현실은 자금 세탁된 30억 현금을 손에 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은 내가 제보를 받았는데 보니까 클레이페이로 이른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뭐 쓰레기 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클레이페이로 교환을 하면서 중간에 20% 수수료를 주고 30억 원을 현금화했단 제보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결국 대선 자금 돈 세탁 아니냐라는 얘기인 건데 근데 이 제보가 김승원 의원님 이 제보가 맞다면 20% 수수료를 주면서까지 30억 원을 현금화했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좀 수상할 수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물론 제보입니다, 아직.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사실은 이게 처음 조선일보 보도할 때부터 대선 전에 많은 자금이 코인이 인출됐다, 현금화됐다라는 보도가 있을 때부터 좀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런 소문이 기존에 좀 이렇게 좀 풍문으로 퍼졌는지 네. 한동훈 장관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에 네. 미국에 가서 가상화폐 수사에 대한 미국 FBI와의 공조를 하고 왔다라는 발언을 했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서 이미 뭐 여권 측에는 네. 이런 코인이 현금화되어서 대선 자금에 쓰이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소문들이 공유가 되었고 그에 따른 다른 수사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왔다. 그래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물론 2번 기각이 됐지만 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한 것이 아니냐 예,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전주혜 의원님.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했죠. 이제 현재 무소속인데요. 무소속입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그런 민주당의 변명 아닌 변명을 보면 뭐 결국은 또 한동훈 장관 뭐 공작설 지금 뭐 이렇게 음모론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내로남불적이다. 이게 사실에 근거해서 반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방금 이제 하신 얘기 중에 뭐 여러 가지는 저는 뭐 인정할 수가 없고 이거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뭐냐면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김남국 의원이 네. 이게 나온 게 5월 5일이거든요. 이 코인 의혹설이 나온 게 5월 5일입니다. 네. 그런데 그때부터 끊임없이 뭐라고 국민들을 상대로 대국민 거짓말을 하고 있냐. 본인이 자료를 다 제출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 특히 문제되는
작년 2월에서 3월에 그 위믹스 코인 60억 정도의 위믹스 코인 뭐 거래 내역 뭐 어떻게 또 출처를 뭐 용도를 마련을 했는지 뭐 이런 네. 걸 다 분명히 제출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제출 안 하고 그냥 꼬리 자르기식 탈당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작년에 빗썸에서 업비트로 그리고 개인 지갑으로 이렇게 옮겨간 돈 중에서 빗썸에서 업비트로 지금 이체된 것 중에 네. 40억인데 그 중에 30억이 지금 출처가 불명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상하다고 보고 FIU에 이제 이 업비트에서 그렇게 신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래서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35억이 도대체 갑자기 갑툭 튀어나온 이 35억은 뭐냐? 이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락모락 뭐 이게 그러면 대선 자금을 숨기기 위한 대선 자금 세탁용이냐 여러 가지 의혹이 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힐 수 있는 것은 지금 김남국 의원인데 네. 그런데 본인이 지금 자료도 제출 안 하고 있죠. 민주당에서 진상조사단을 출범을 했습니다만 자료를 제출을 안 하니까 어떻게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탈당을 해버렸기 때문에 민주당에서조차도 이것은 더 이상의 조사는 못한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그냥 어떠한 그런 탈당으로 인해서 모든 책임을 다 면하려는 이런 태도는 옳지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거기에 합당한 그런 책임을 져야 된다. 지금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성원 의원님. 네네. 그 한동훈 장관 얘기는 본인 입으로 언론 네. 앞에서 했던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뭐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제가 동의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으로서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다. 네. 첫 번째는 국회윤리위에 제소했다. 같이 제소를 했고 네. 두 번째는 다음 달 또 문체위에서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사실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 수사 이외의 모든 조치는 네. 하고 있고 저희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말씀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예,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 다른 거는 저 빼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 진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난주에 국회 윤리위가 열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민주당이 분명히 민주당도 징계안을 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도 지금 탈당을 한 마당에 김남국 의원의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같이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뭐냐면 이럴 때는 국회법을 가지고 와요. 국회법에 자문심사를 거치게 돼 있다. 80일간에. 이거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입법 심사랄지 이런 데 있어서 뭐 꼼수를 이용한달지 여러 가지 국회법을 위반한 게 많은데 이렇게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국회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네. 이것은 의결을 하면 생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5월 중에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을 이것을 본회의장에 올리자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뜨뜻미지근하게 나오기 때문에 민주당의 진정성이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뭐가 있어서 결국은 이렇게 김남국 의원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의 시선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김승원 의원님 간략하게. 네, 그 윤리 제소 사유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해충돌을 행위를 했다. 아직 확인이 안 된 사실을 갖고 윤리에 네. 제소를 한 것이고요. 저희는 국회의원 품위 유지라든가 직무 성실, 의무 위반 이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는지 또 어느 사유로 징계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점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된 사실로 징계하려고 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두 분이 뜨겁습니다. 네. 지금 이런 얘기, 김남국 의원에 대한 코인 의혹이 뭔가 명확하게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논란이 더 커지는 국면이 있습니다. 대선 자금용 돈 세탁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처음에 나왔던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서 계속 좀 진전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하태경 의원이 처음에 돈 세탁 아닙니까? 라고 여당에서 처음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 외에도
아예 또 직접 약간 수사 아닌 수사에 좀 나선 것 같습니다. 어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36억 자금 세탁 의혹에 관여된 클레이페이 대표의 신원이 파악이 됐다. 본인이 스스로 한번 파악을 해봤나 봐요. 파악을 했더니 이 사람 굉장히 좀 위험하다. 법무부가 지금 즉각 클레이페이 이땡땡 대표 출국 금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대표 신원이 파악이 되는데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고 휴대전화 바꿨고 텔레그램, 클레이페이 관련한 텔레그램 싹 다 지웠다. 이거 일단 출국 금지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태경 의원이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진짜 이런 얘기를 좀 보면 일단은 주원규 위원님. 네. 하태경 의원이 뭐 본인이 그냥 좀 조사를 해본 것 같은데 이런 정황이라고 하면 좀 이 클레이페이 관련해서 좀 수상하긴 수상하거든요. 시기적인 부분에서 주목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트래블 룰이라고 이제 실명제가 도입되기 직전에 이제 김남국 의원이 이거를 매각하고 하는 네. 과정이 있었고 네. 그런 과정에서 클레이페이에게 너무 과도한 어떤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황이 있지 않았느냐 거기에 주목하신 것 같은데 네. 또 하나의 쟁점도 있습니다. 사실 김남국 의원은 이 클레이튼 재단이라고 하는 카카오 계열 코인을 아주 다양하게 많이 사용했고 이 클레이펜이라는 코인 역시 그 카카오 계열의 블록체인 기술의 연장선상에 있는 코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네. 이 부분을 대선 자금이냐 자금 세탁이냐 이런 식의 워드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인들이 의혹을 키우려고 하는 부분이 아닐까. 도리어 이것은 혹시 김남국 개의원의 과도한 어떤 투기적인 투자에서 비롯되는 사안들이 아닐지. 그러니까 김남국 전문가들도 의원은 실제로. 정말 그게 가치가 있다고 봐서 클레이페이 코인에 투자를 한 건데. 그렇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근데 저는 거기서도 투기의 의혹이 있다고 보는 것은 네. 그때 당시에는 이걸 이른바 잡코인이라고 해서 이 등락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네. 사실 김남국 의원이 거기 자체에 뛰어든 것 자체에 도의적인 해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이 자금 세탁이냐 대선 자금으로 흐른 거 아니냐 이런 과도한 추측들이 오히려 검찰 수사라든지 진상 규명에 방해를 이룰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네, 이종훈 의원님. 보통 뭐 이런 이제 의혹이 불거지고 나면 이제 그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태경 의원도 아마 제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좀 분명히 좀 뭔가 일종의 환치기 내지는 카드깡 비슷한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실제 거래한 거하고는 다른 이면 거래를 해서 자금을 이제 형성한 거 아니냐. 근데 네. 그 자금 규모가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시점도 그렇고 그 당시 거래 시점도 그렇고 대선 관련 자금을 이제 그 김남국 의원이 대리 관리하는 과정에서 네. 발생한 뭐 그런 거 아니겠는가라고까지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건데요. 저도 그 지금 가능성은 좀 상당히 좀 있다라고 좀 봐요. 하태경 의원의 시각에 약간 동의하는 바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종의 이제 의혹이긴 하지만 여전히 네. 확인된 뭐 최종적으로 확인된 건 아닌데 여러 정황이라든가 네. 실제 이제 그 거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그 여지가 상당히 좀 있는 거고요. 하태경 의원이 저 정도 이야기할 정도면 아마 그 제보 내용도 상당히 좀 구체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그리고 또 이 FIU가 처음에 이게 범죄하고 연루됐을 가능성을 네. 이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걸 검찰로 넘겼다라고 지금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범죄라고 한다면 주로 이제 뭐 이런 그 불법 자금 거래 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선 자금하고 연관이 돼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네.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러니까 이거를 일종의 현금화하는 편법 수단 뭔가 이런 게 좀 동원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FIU 쪽에서도 상당히 혐의를 좀 두고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런 사안을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검찰은 왜 이렇게 매번 한 발이 늦은 거지? 라는 생각도 얼핏 듭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영장 발부가 2번 기각이 됐었죠. 관련해서. 근데 그 다음에 가상화폐 전문가들이 이거 김남국 의원 지갑인 것 같은데 관련 클라이페이도 있고 마브렉스도 있고 뭐 뭣도 있고 그 뒤에 뭐 이른바 어떻게 보면 뭐 네티즌 수사대 같은 느낌으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검찰이 그럼 다시 재청구 발부가 됐어요. 이번에도 클레이페이 대표 왜 출국 금지를 안 하고 있냐 하태경 의원이 자신한테 들어온 제보를 듣고서 출국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빨리 하세요라고 지금 급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주혜 의원님 검찰이 늦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이미 출국 금지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하태경 의원은 수사 진행 상황을 모르잖아요. 이미 됐는데 네. 그리고 압수수색이
지금 이루어졌죠. 김남국 의원 관련한. 그래서 이제 관련자들에 대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일 것이고요. 네. 근데 이제 수사 진행 상황은 발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이제 출국 금지가 됐을지도 좀 모른다.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를 좀 마저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초기 투자금, 에어드롭 코인, 김남국 의혹 핵심은 돈의 출처다. 네. 돈의 출처다. 현재까지 여기 밑줄을 좀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잘 알려진 핵심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투자금 또는 코인을 확보했다면 불법 자금이 되기 때문에 혐의 적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근데 김 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LG 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한 그 대금 9억 8천만 원을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해명을 했는데 아직 명확하게 위믹스 코인 투자 과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사실 지금까지 이 의혹이 계속 몇 주째 이어져 오고 있는 이유가 결국엔 이게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에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서 위믹스 코인을 샀다고 했는데 이게 뭔가 안 맞는다. 중간에 돈이 빈다? 뭐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됐었던 거거든요. 김승원 의원님, 이게 사실 이 부분, 초반에 이 부분부터가 지금 뭔가 명확하게 해명이 안 돼서 자꾸 의혹이 이어져 온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저에게도 들려오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위믹스 코인이 네. 발행 총량이 공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일반 거래에 이용되는 부분과 또 위믹스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회사가 갖고 있는 그런 보유분이 있는데 네. 요 일반 거래 부분에 따라서 회사가 이거를 팔고 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투기적인 행위에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요 회사 보유분에 과연 관여가 된 것이냐, 이것이 핵심일 것이다라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아마 제 기회도 들렸으니까 네. 검찰에서도 그 부분을 아마 집중적으로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근데 다만 지금까지는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기 때문에 네. 가정적인 사항을 전제로 해서 뭐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김남국 의원이 대체 왜 이렇게 다른 뭐 주식도 그렇고요, 뭐 코인도 그렇고 이렇게 위험한 투자를 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주말 동안에 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뭐 주식왕이라고 해야 될까요? 김남국 의원 대학교 다닐 때 상당히 또 이 투자에 좀 소질이 있었다라고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007년 대학생 모의 투자 대회, 주식이죠. 모의 투자 대회가 있었습니다. 네. 한국증권배 한경 스타워즈 대학생 투자 대회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5위 중앙대 김남국 보면 김남국인데 쭉 요 수익률을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수익률을 따라가 보면 295.11%입니다. 네. 한 7주 동안 2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주식 수익률을 295%로 냈다는 거죠. 5위였습니다. 아니 근데 뭐 여기서 나와 있는 이 김남국이 그 김남국인지 알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이 김남국이 그 김남국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정황이 또 있습니다. 네. 일단 중앙대, 김남국 의원 중앙대 출신이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아이디가 SMB102입니다. 아이디가 SMB102.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쓰는 메일 주소가 또 SMB102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102는 김남국 의원의 생일이 10월 22일이거든요. 보통 옛날에는 뭐 지금은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이메일 만들 때 생일 넣어서 했거든요. 102입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 와, 대학생 때 이미 이렇게 주식으로 295%의 수익률을 이렇게 냈다고? 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들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 주원규 의원님, 네. 투자에 김남국 의원이 맞다면 원래부터 투자에 좀 소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투자의 소질과 관심이 사실은 꾸준히 네. 여러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여러 방송을 통해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다른 자산 그리고 가상자산이 한국에 처음 도입되었을 때에도 네. 이 김남국 의원이 이런 미래에 대해서 전망도 하고 그런 많은 발표들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국회의원으로 되고 국회에 입성을 하셨을 때 네.
과연 이것이 이해충돌이 없었을 것인지 아니면 가상자산을 등록하지 않는 여전히 지금 이제 고위공직자가 그 등록하는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수성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나와 있는 의혹만으로도 이러한 어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자기가 어떤 개인적인 직업이나 혹은 네. 부업으로 생각하진 않았는가. 이게 바로 오늘날 2030 세대에 대한 민주당의 실망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네. 상당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의혹 해소에 김남국 의원이 지금 아직 공개되지 않는 그 지갑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부분들에도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뭐 미공개 정보나 이런 거를 받아서 한 게 아니더라도 내 돈 내 투라고 해도 사실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 자체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이해충돌 여지가 없었는지를 도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상자산 자체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뜨거운 감자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서 어떤 민주당으로서 그리고 민주당의 어젠다로서 역할을 했는지 네. 더욱이 김남국 의원이 공정을 얘기했던 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지금 이런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자꾸 지금 몇 주째 이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코인 청문회가 열립니다. 다음 달 문체위에서 김남국 코인 청문회가 열립니다. 네, 문체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입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인데요. 홍익표 의원 이 주말 동안 자신의 SNS에 입법 로비설이 있다. 지금 뭐 P2E 지금 게임 관련해 갖고 게임사가 국회로 로비를 했다는 입법 로비설이 있는데 의혹을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김남국 코인 청문회를 열겠다라는 건데요. 아까 나온 얘기도 있죠. 뭐 하태경 의원 일단 대표 출금을 먼저 해라라는 얘기인 건데 그런데 그래 청문회 열기로 했다고 뭔가 진실이 밝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체위 국민의힘 간사 이용호 의원은 나는 반댈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용호 의원 SNS에 뭐라고 올렸느냐. 김남국 의원을 증인으로 불러서 김남국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건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김남국 검찰 수사를 물타기 방해하려는 불순한 의도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청문회를 엽니다라고 하긴 했는데 김남국 안 부르면 도루묵이다. 물타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김승원 의원님. 김남국 의원 청문회에 부르는 겁니까? 문체위 청문회.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 지금 코인 문제는 네. 김남국 의원 개인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전부가 과연 자기의 직무에서 네. 이해 충돌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느냐 그것까지 국민들께서는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종부세를 완화하는 내용에 다주택자인 국회의원이 찬성을 한다라든가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그런 이해충돌 행위가 있을 것이다라고 국민들께서는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뭐 코인과 관련된 전수 조사는 물론이고 네. 여러 가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그런 대책들이 나와야 될 텐데 그 첫 출발점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청문회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니 뭐 민주당에서 김남국 의원도 부르겠다라고 한다면 전주혜 의원님 청문회 여는데 이견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뭐 달리 볼 수가 있는 것이 이제 네. 뭐냐면 이게 저 홍익표 문체위원장이 지난 주말에 페이스북에 그냥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청문회를 할 때는 간사들 간에 협의를 해야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간사들 협의 없이 간의 위원장이 협의가 선언을 했다. 사실상의 합의로 해서 어떤 그런 뭐 청문회랄지 상임위 일정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본인 정치를 저는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홍익표 위원장이. 그러니까 아무런 간사들 간에 여야 간사들 간에 협의도 없이 근데 문체위원장이 하겠다고 하면 이게 열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용호 의원도 저도 원내대변인이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어제 기자분들 전화를 받았는데요. 이용호 의원도 많은 전화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냥 간사 패싱이에요. 간사 패싱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고 네. 그리고 지금 문체위 청문회라는 것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처음에 그 초기 자금 본인이 LG 디스플레이를 2022년 2월쯤 매각을 해서 네. 9억 6천 정도를 마련해서 이걸로 산 거라고 했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게 예금이 또 그만큼 올랐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럼 무슨 돈으로 한 건지 사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문이 풀리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말이 그 문체위 청문회지 이것은 게임 업체가 어떤 그런 로비를 입법 로비를 했는지 여기를 밝혀보겠다는데 네. 이거는 아까 앵커가 말씀하신 이런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의문과는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이 뭐 간사 간의 협의도 일단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겠다는 건 결국은 이것은 김남국 코인 의혹을 물타기 시선 돌리기용 아니냐 지금 이러한 말을 좀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만 지난주에 뭐 민주당 의원 코인 자체가 비도덕적이냐? 너무 이게 맥락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인 자체가 비도덕적인 아니죠. 김남국 의원의 이 수상한 자금 흐름 그리고 출처 불명의 이 자금원 과연 이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것이고 이것 외에 지금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물타기용이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아까 김성원 의원님은 아니 청문회에 김남국 의원도 불러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소나기는 피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옆에서 그런 조언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죠. 김남국 의원은 대국민 사과를 했기 때문에 자숙하고 그 추이에 잘 협력을 해야 된다. 어떻게 됐든 태풍은 강하지만 길지 않습니다.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돼. 저는 김남국 의원이 휴게소에서 있는 것을 찍혀가지고 올라온 것은 뭐 좀 쉬러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상황이 그러니까요. 예. 직접 전화도 좀 하셨습니까? 대답 같은 거 들었어요? 예, 했습니다. 아, 전화했고요. 그런 조언을 예. 했습니다. 정치 선배니까 그러한 것을 후배들한테 얘기를 해줘야죠. 그렇게 대처를 하면서 아픔도 겪고 내공도 쌓이고 그러면서 경륜이 쌓여가는 겁니다. 네, 소나기는 피해가야 된다라는 말은 박지원 전 원장이 지금 한 얘기입니다. 근데 김승원 의원님, 보면 청문회에 불러야 된다는 건 당사자의 어떤 해명, 명확한 해명을 좀 약간 들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불러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좀 피해 있어라, 좀 조용히 있어라라는 조언을 하신 것 같은데요, 박지원 전 원장은. 글쎄요, 뭐 박지원 원장님께서는 네. 김남국 의원 개인적으로는 자숙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조언이라고 들려지고요. 다만 이제 청문회는 그 전주혜 의원님 말씀과는 달리 위원장이 필요가 있으면 그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간사협의 것이고, 없이. 예, 다만 의사 일정이라든가 의안에 대해서는 네. 간사 간의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위원장이 뭐 못 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청문회가 열리면 수많은 기관에 대한 수많은 자료 요청이 있고 되게 저희 뭐 키 절반에 가까운 자료들이 올 텐데 그것들을 통해서 정말 국민적 시각에서 이해 충돌이 방지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대안이라든가 대책도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